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2년 8월 5일 금요일입니다. 가을 고비다. 하지만 연말에는 전망이 좋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7월 들어서 아시다시피 반등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탄력으로 해서 연말까지 강력한 랠리에 들어갈 거란 관측인데요. 다만 올가을 약세장 통과는 불가피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캐피털 매니지먼트 댄 베루 CIO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올해 증시에 추가적인 변동성이 남아 있다고 봤습니다. 지난달에 그 양호한 흐름이 기업 실적 호조, 그 다음에 3분기 가이던스 덕택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 걸로 봤습니다. 시장의 새로운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가을이 전형적으로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인데, 여기다 연준의 기존금리 인상, 그 다음에 그 양적 긴축, 이것 때문에 새로운 그 매도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을 자기는 걱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그 3분기 그 투자자들이 인플레 압력하고 금리 인상이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느낄 거라고 했고요. 이거는 3분기 실적에 더 큰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거라고 했습니다. 또 중간선거하고 높은 에너지 가격, 그 다음에 공급망이 여전히 혼란한 것도 증시를 취약하게 하는 불확실성을 초래할 거라고 하면서 뉴욕 증시가 최저치를 경신할지는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이렇게 조금 좀 어둡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을 그 매도세 이후에 강력한 그 연말 랠리를 기대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공급망 이슈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가 진정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그런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하고 내년 그 이후에 걸쳐서 새로운 강세장이 오지 않겠느냐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 포지셔닝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에너지 섹터가 많이 후퇴했는데, 그래서 지금이 에너지주를 걷어들일 때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팩트셋도요, 에너지가 올해 S&P 종목 가운데 가장 실적이 좋아서 연초 이후에 한 40% 이상 올랐다고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은 좀 상황이 달라져서 수익률이 한 5.6%에 그쳤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국제유가 반락, 그 다음에 경기 후퇴 우려 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베르는 그래서 달러 얘기도 했습니다. 달러가 단기적으로 정점을 기록하면서 공업하고 원자재 종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공업 부문 전망이 꽤 좋다. 그리고 또 밸류도 매력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거 함께 그 방어적 특성이 강한 의료 관련주 매수도 추천을 했고요. 그런데 그 의료 섹터는 올해 주가가 6.3% 그리고 시총은 한 14%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JP 모간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업 수익이 감소해도 주가 랠리는 지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초 이후에 그 미국 주식 밸류 하락 폭이 1990년대 초 이후에 그 발생한 다른 침체 기간의 평균 하락폭보다 이걸 이미 넘어섰다는 게 마르코 콜라노비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하강한다고 해도 주식에 대한 그 시장 우려가 이미 지나치게 반영됐기 때문에 설사 기업 이익이 줄어들어도 주가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의 진단입니다. 콜라노비치는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여름 주가 반등을 앞서서 예상을 해서 맞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증시는 지난달 202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죠. 콜라노비치는 미국 주가 밸류가 이미 극적인 하향 조정을 겪었다. 그래서 통상적인 침체 기준을 삼아도 그렇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12개월의 주가 수익률이 과거 30년 사이 침체 기간엔 평균 낙폭을 웃돌았다는 겁니다. 특히 올해 밸류 하락은 경기 침체기 가운데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는 설명을 했고요. 이거 관련해서 팩트셋 집계를 보면요, 지난달 29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그 S&P 기업 가운데 73%가
월가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년 평균은 77%니까 요거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우려했던 수준보다 양호하지만 월가 애널들은 3분기 가이던스를 속속 하향하는 상황인 건 뭐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 콜라노비치하고 JP모건 팀은 지난 몇 개월 미국 증시 강세를 전망했고 올여름 반등 예상도 해서 적중을 한 상태입니다. CNBC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인용을 했는데 역시 지난달 강세를 보인 데 이어서 미국 증시가 이달에도 더 좋아 보인다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좋을 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달에 채권 금리 하락하고 기술주 한 13.5% 많이 올랐죠. 시장 전반의 개선 같은 것이 탄력을 계속 지속할 걸로 확연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7월에는 S&P 지수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은 그 직후인 8, 9월에도 우수한 성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월에 한 5%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은 8월하고 9월에도 8월 같은 경우는 평균 한 2%, 그리고 9월에도 한 0.7%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는 확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특히 중간선거 해에는 8월보다 9월이 상황이 더 좋았었다는 겁니다. 7월 상승률이 한 5% 이상이 됐을 경우에 중간선거 있는 해에 8월하고 9월에 8월 같은 경우는 한 1%, 그다음 9월에는 한 1.3% 오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지난달이 미국 대통령 임기 사이클 중에 가장 좋은 7월이었다. 참 바이든이 굉장히 죽을 쓰는데 이런 또 분석을 했네요. 7월 성적이 긍정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9월에도 좋은 징조다. 다만 일각에서는 뉴욕 증시가 올 연말에 추가 상승하기 전에 적어도 한 차례가 큰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 앞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죠. 따라서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펀드 스트랩 글로벌의 마크 뉴턴 전략 책임자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달 초에 주가가 좀 요동을 치고 나서 9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8월 첫 두 주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이달 후반부터는 매우 강세를 보일 거다. 그러면서 중간선거하고 맞물려서 올 하반기 시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낼 걸로 봤습니다. 뉴턴은 이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종목으로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유가가 좀 많이 빠지는 추세죠. 그래서 뉴턴은 나도 사실은 에너지 강세로 자인데 적어도 이달에는 에너지 뒤에 숨을 곳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펜하이머의 아리월드 기술분석 책임자는 9월 증시를 좀 특히 어둡게 봤습니다. 이 사람은 8월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9월이 더 걱정이다. 그러면서 9월에 6월 최저치였던 3,637선을 상회하는 낮은 수준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는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BTIG의 조나산 크린스키 수석 전략가는 아주 비관적으로 봤습니다. 시장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한두 달 안에 새 저점을 찍은 뒤에 그제서야 반등을 할 걸로 봤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S&P 지수 최저치는 3,500선입니다. 다만 500지수가 지난 6월 최고치인 4,177 수준까지 상승을 만약에 한다면은 내 견해를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가들은 S&P 지수 저항선을 4,177선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그동안에 그래도 견고하게 이어져 왔는데 여기 조금 좀 금이 생기는 것 같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밸런스 3일자 보도인데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용 둔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게 침체를 촉발하지 않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그런 연신의 운신폭을 좁힌다는 겁니다. 구직 사이트죠. 글래스도 이코노미스트 얘기인데요. 고용시장이 확실히 둔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동 수요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침체에 더 가까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실제 노동시장이 위축된다는 그런 큰 불안감은 좀 덜한데 문제는
헤드라인 수치 이게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용지표의 근본적인 약점을 의미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거하고 관련해서 그 더블라인 캐피털의 제프리 건들락 CEO가 지난 4일 자기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이제 그날 기준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 역전폭이 36bp로 확대가 됐다. 이건 앞으로 경기에 험한 길이 예상된다는 거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커브 역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더 상황이 좋지 않아질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한 겁니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이 사람부터 미국이 침체가 아니다. 그래서 연준이 현재로서는 꾸준히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시장이 연준 비둘기 복귀를 너무 빨리 베팅한 것 같다는 그런 경고음을 날렸습니다. 서머스 전 장관 주장은 미국 성장률이 둔화하지만 인플레 진정을 위해서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가 좀 둔한 것처럼 보이니까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거다. 실제로 시장이 그 금리가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내려오지 않겠느냐고 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심각한 실수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 점을 고려하면 공급망 문제하고 함께 인플레가 한동안 지속될 거다. 물론 침체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서머스는 특정 시기에 침체가 온다는 시나리오가 없다면 인플레를 결코 목표 수준으로 회복시키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그 작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에 빠진 게 아니라고 하면서도 앞으로 1년 반 사이에 그렇게 될 확률이 75%라고 봤습니다. 서머스는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상대적으로 안정된 걸로 보이지만 높아질 거다. 그러면서 2년, 3년 사이에 6%를 돌파할 거로 자기는 본다고 했습니다. 티머시 가이트너, 뭐 제이컵 루, 폴 헬리폰슬, 로버트 루비 같은 전직 그 재무장관들하고 함께 그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 지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지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만 가지고 인플레를 충분히 억제할 거는 보지 않는다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그 미국 증시가 지난달 꽤 오른 게 연준이 공격적 기조에서 선회할 걸로 투자자들이 너무 일찍 베팅한 탓이 크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빨랐고 너무 빠르고 이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인플레를 억제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아직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랠리가 계속 약화될 거다. 따라서 이 기회에 리스크를 줄이고 더 우량한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 지표 하락이 그 추세에서 시장에 긍정적 놀라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줄어드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 여건 완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현실적인 그 한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연준을 성가시게 하는 요소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브라이언 모이니헨 CEO가 지난 2일 그 폭스 비즈니스 대담에서 한 얘기인데요. 인플레하고 침체 우려에도 미국 소비가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게 연준의 그 인플레 잡는 작업을 어렵게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인플레 진정 노력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소비세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견고하다는 거다. 따라서 그 인플레를 잡는 과정에서 미국인의 그 강한 소비 심리가 그 연준에 있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모이네는요, 인플레 와중에도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늘어나서 소비자들이 계속 지갑을 열고 있다. 그리고 소비 욕구도 여전히 크고 신용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여력도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론 좋은 소식이다, 경제에는. 하지만 연준에는 불행하게도 이를 매우 꼬이게 하는 요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그 7월 미국의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핵심이죠. CNN이 이걸 그 전했는데요. 레피니티브 그 조사 그 치를 보면 지금 예상이 한 25만 명 내지 한 26만 명 그 사이에서 늘어날 거로 보이는데, 물론 이게
CNN은 올 평균 고용 증가세가 이제 45만 6천 명이니까 이거보다는 작지만 하늘이 이렇게 둔화가 되는 게 하늘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는 걸 연준이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속 가능하면서도 조금씩 노동시장이 둔화되는 걸 연준이 원할 거다. 전달이 37만 명 정도였는데 만약에 7월에도 그거하고 비슷했다면 연준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공동 설립자 얘기인데요. 만약에 7월도 6월하고 비슷한 수치가 나오면 연준이 상당히 걱정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원하는 건 지금쯤 둔화세가 좀 더 가시화되는 걸 원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예상대로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그거하고 전혀 다른 좀 맥락을 보일지 이게 이제 9월 FOMC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거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계속 힘듭니다. 그래도 건강도 조심하시고 편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